감성경제방송 돈다방미3 7월 1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아침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늦잠 자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행운이가 워낙 새벽형 강아지다 보니까 일단 새벽 4시에 무조건 기상을 해서 저를 깨우고, 거기에다가 제가 행운이를 입양한 다음에 혹시 얘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못 보는 애가 아닐까라는 우려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 물개박수와 함께 보상의 간식을 줬죠.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 미친 듯이 저를 깨웁니다. 그래서 보상의 간식을 먹고 다시 잠을 자죠. 저는 잠이 다 깬 상태에서 겨우겨우 다시 잠을 청하면 얼마 되지 않아 아침 새벽 4시가 됩니다. 워낙 잠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피곤하면 잠을 좀 충분히 늦잠 자고 이래서 이렇게 잠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잠이 보약이란 얘기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서 이 수면 부족으로 좀 고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행운이는 정신적 지주이고 친구이고 뭐 어찌 보면 저의 모든 것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피곤함은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행운이가 오늘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운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신력으로 오늘도 토요일인데 지금 오전 9시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행운이 아침에 먹는 양고기 간식 주고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끓여놓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미3 7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아주 자주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7월 달에 변곡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경제를 선행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빨리 대응하고 그리고 빨리 적응한다. 거기에다가 주식이라는 녀석은 변덕쟁이여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드렸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굉장히 묵직한 녀석인데다가 굉장히 더디죠.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작년 연말에 3,000포인트였다가 2,900포인트, 2,800포인트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그 속도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속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600포인트에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죠. 제가 최근 방송에서 그렇게 주식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물론 2250까지 하단을 열어놔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윤석열 정치적인 이 대통령 리스크도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꽤 많은 전문가들이 2200 깨질 수 있다, 뭐 2000 깨질 수 있다, 뭐 1000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주식시장과 함께 지금 몇십 년까지는 너무 과하네요. 한 20년 넘게 이 주식이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주식시장은 물론 굉장한 변동성과 그리고 빠른 현금성 때문에 스피드 있게 움직이고 변동성도 심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도감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낙폭으로 느꼈을 때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반년 만에 거의 3,000포인트에서 2,300 또 장중에 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변동성도 있고 또 리스크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라는 둥, 뭐 금리 인상이라는 둥, 뭐 이러한 어마어마한 리스크에서도 주식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132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 2330포인트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갑니다. 갔죠? 물론 금요일날 삼성전자 6만 원은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이렇게 금리가 공격적으로 강력하고 자주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은 걱정되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주식이란 녀석, 그리고 부동산이란 녀석, 그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식은 경제를 선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하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당장 내 앞에서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늘 주식은 한 발 앞서가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폭넓게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만원경을 쓰고 멀리 보고 종목은 현미경을 쓰고 아주 깊게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아주 중요한 미국의 소매 판매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결을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은 제가 계속 앞에서 이 주름을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15% 상승, S&P 500이 1.92% 상승, 나스닥이 1.7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6만 원. 그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금리 인상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부채 문제, 대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문제 지금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은 의외로 견고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싫은 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주식이 뭐 2천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알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모르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뭐 단순히 나 경제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를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주식밖에 몰라요. 다른 건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입 닥치고 있죠. 아니면 공부를 하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지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연합뉴스에서 발표하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딱 한 장 가지고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새날에 출연하는 경우 제가 뭐 정치나 시사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날 방송할 어떤 그 의제들 계속 공부하고 내가 몰랐던 거 체크하고 완전 열공 모드인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공 모드를 하지만 많이 준비해 가지만 그래도 실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한 부분이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대신에 저는 주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전문가든지 와서 나랑 맞짱 뜨자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따따따따따 얘기할 수 있지만 잘난 척도 할 수 있지만 점쟁이 빤스 훔쳐 입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그 외 부분에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뭐 일부 이렇게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뭐 주식시장이 뭐 이제 뭐 1000포인트 갈 거라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정확히 깊이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꽤 큰 폭으로 상승했냐라고 표현을 썼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 얼마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재료들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까지 상승했거든요. 꽤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자,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 여기까지가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한 걸음 더 멀리 봐야죠.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금요일날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됐으니까 이제 연준은 대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매파 성향으로 가득한 연준이 금리 인상 팍팍 하겠죠. 금리 인상 팍팍 하면 미국은 우리 경기 침체 없다니까? 이렇게 버팅기면서 거기에다가 뭐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닝 시즌도 얼마나 지금 눈높이를 낮춰놨습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뭐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뭐 24% 증가했다 뭐 이러던 애들이 이번에 어닝 시즌은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 정도 되는데, 이게 에너지 같은 기업들 좀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이번에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미국은 쓸 카드도 많고,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애들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신흥국들, 우리는 지금 떨고 있어야죠. 그래서 6만 전자 달성된 거 아마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슈를 막 만들고 있어요.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 영향으로 6만 원 또 이상으로 가겠지만, 이제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또 주제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돈다방 미쓰리가 조금만 좀 틀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을까? 저게 진짜 잘 나온 걸까?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게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체크할 텐데요. 6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2% 감소, 6월달 소비 물가 전월 대비 0.2% 증가, 7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6월달에 50이 나왔는데 7월달에 51.1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전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는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살짝 고개를 들어서 반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이 멘트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이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자, 6월달 소매 판매.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 국가인 미국은 굉장히 이 소매 판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소매 판매입니다. 이 소매 판매가요, 4월 달에는 무려 8.4%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마이너스 0.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는 0.9%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봤더니 예상보다 높았던 1% 증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될 거라고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예측했는지도 저는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마이너스로 감소했는데 6월 달에 플러스 0.9%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 이건 뭔가 얘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구석으로 예측했던 0.9보다도 살짝 높은 1%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 여러분. 이 6월달 소매 판매가 1%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소매 판매 1% 증가를 만약에 연준이 그래 봐봐 미국에 뭐 경기 침체 우려 없네. 우리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해도 되겠네. 하면서 7월 달에 1%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6월 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 0.9%보다 증가했던 이유, 그리고 5월 달에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전환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명 사재기. 물가가 계속 올라가. 그죠?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커피에다가 찰보리빵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찰보리빵을 사러 가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아우 행운 엄마 제발 땀빵 좀 먹으라고.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저게 선택하면서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위에 편하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찰보리빵을 한 몇 년째 먹었는데 그 빵집이요. 지난 6월 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못 버티겠대요. 이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서 이 빵값도 올리면 또 이 동네가 막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막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빵값이 조금 올라가면 또 안 팔리고 이러니까 버티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6월 1일 날 문을 닫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6월 중순에 들었거든요. 6월 중순에 이제 아쉽다고 오랜 단골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 1일 날 그만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금리 인상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유가도 물론 $1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 시대 뭐 지금 뭐 런치플레이션이니 뭐 빵플레이션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점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6월달 CPI가 9.1이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11.1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5월 달에 소비 판매가 감소된 거는 금리 인상하고 이제 경기가 위축되니까 소비를 줄인 게 맞고요. 6월 달에 소비가 증가된 이유는 앞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생필품 같은 물품들을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달 소매 판매, 이 판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가구라든가 식료품, 그다음에 뭐 외식비 뭐 다양하게 소비가 증가됐다고 해요. 여러분 미국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쌀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 워낙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집에서 해먹을 거보단 밖에 나가서 그냥 사 먹자. 그래서 외식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휘발유가
상승했는데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품목을 보면 뭐 식료품 이런 거예요. 그 식료품이 여러분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야채나 고기도 들어가지만 어떤 깡통이라든가 뭐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두고 보관하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옷, 건축 자재가 감소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집을 사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 주차장에다가 공구 같은 거 막 챙겨놓고 지네들이 뚝딱뚝딱 하고 막 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새롭게 사고 막 그래야지만 그런 공구 같은 게 팔리는데,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시장이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백화점 소비가 감소했어요. 비싼 거 안 산단 말이에요. 사치품 안 산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옷 같은 경우는, 옷은 여러분 미리 사놓고 쟁겨놓고 입을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왜요?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6월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 0.9% 증가했다고 전망한 전문가들도 이런 사재기를 어느 정도 의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 걔네들이 굉장히 영특한 애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미국 경제 그냥 좋아 라고 해서 예상했다면 걔네들은 똥멍청인 거죠. 5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됐던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소비 위축,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고 소비를 줄이는 그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만, 6월 달에 증가한 이유는 앞으로 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걸 우려해서 미리 사재기를 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6월 달 소매 판매가 증가된 이유예요.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약간 모질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이고 소매 판매 이거 보니까 미국 경기 괜찮네. 경기 침체 우려 없네. 아이고 인플레이션이 연병할 9.1% 나왔어. 아싸 7월 달에 1% 금리 인상 이렇게 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이제. 아니 미국은 1%를 하든 뭐 2%를 하든 뭐 하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이 1% 금리 인상하면 우리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에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보세요. 이제 소매 판매 잘 나왔잖아요. 또 일부 전문가들이 그래 미국이 이제 완만한 경기 상승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막 떠들어대가지고 막 설레발을 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매 판매가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는지 정확하게 캐치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 시장의 리스크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5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소매 판매가 증가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 거기까지만 반영돼서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그 뒤에 아이고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한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놀라서 7월 달에 1%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전환되면 주식시장은 얼굴색을 싹 바꿀 겁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요. 이제 7월달 FOMC 회의 D-Day 11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주둥이에 자물쇠를 봉합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75에서 4%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3.5예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3.5가 아니라 최소 0.25에서 0.5 정도, 3.75에서 4까지 기준금리 인상치를 높여놨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거든요. 그럼 앞으로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4번의 연준 회의에서 2.25%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돼야지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도달이 되는 겁니다. 7월 달에 1%
금리 인상 하란 얘기냐,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7월에 1%를 올리고 이후에 조금 올리는 거랑 7월에 75bp를 올리고 이후에 더 많이 올리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미쓰리가 앞에서 얘기해드렸죠. 7월에 1%를 인상하고 8월엔 FOMC가 없으니까 9월 달에 예정대로 50bp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7월 달에 1% 금리 인상은 너무 충격일 수 있으니까 7월 달에 0.75 인상하고 대신 9월 달에 50bp가 아니라 75bp를 인상하느냐, 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7월 달에 1% 인상을 먼저 앞에서 땡겨 하고 뒤에서 뭐 50bp씩 하는 거랑 7월 달에 75bp 하고 9월 달에 75bp 인상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어차피 연말에 4%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왜 무섭냐면요. 이 사람 여러분 올해 표가 있어요.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1%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너 투표권 있지? 너 7월 달에 1% 금리 인상에 투표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yes or no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7월 달에 1% 금리 인상하는 거랑 0.7% 금리 인상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투표권이 없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잘 돌아가는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발언을 보면 뭐예요? 금리 인상 과격하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 이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연준 의원들 발언을 못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변곡점 얘기하는데 너무 고민되는 게 아직도 솔직히 변곡점에 대해서 이제 결을 만들어 가곤 있긴 하는데 마침표를 못 찍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대놓고 부진하게 나왔으면, 그죠? 소매 판매가 예상치 0.9보다도 좀 적게 나왔으면 제가 7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합니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어드릴 텐데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거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소매 판매 지표를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밀지에 대해서 진짜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제롬 파월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사람들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늘었던 이유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물품을 많이 사들여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지금 소매 판매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고 투표권이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7월 달에 1% 금리 인상하는 거랑 뭐 75bp 금리 인상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뉴욕 증시가요, 일부러 저렇게 좋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를 일부러 조작하고 있고 달러 강세를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제가 2라운드 화폐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부진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디지털 화폐 전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어떻게 연맥이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관세 부과를 하면서 관종의 짓을 했죠. 나 중국을 연맥일 거야. 관세 부과했어. 이러지만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사람을 조질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지금 저 달러 강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흥국 같은 나라들, 대한민국, 중국 이런 나라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워낙 쓸 카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네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 증시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버티는 이유, 그리고 달러가 강한 저거를 미국이 용인하는 이유는 저는 일부러 미국이 저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미국이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게 ECB의 경기 침체든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뭐 경기 침체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미국이 저렇게 과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선 누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라고 하는 데가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얼만큼 저렇게 똥도 서서 살 것 같은 꼿꼿함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는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0.9로 얘네가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0.9도 사실 낮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0.9가 나오든 0.9 이하가 나오든 하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7월 달에 1% 금리 인상은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75로 땅땅땅 끝내면 되는데 투표권이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나 그리고 과연 저 소매 판매 예상치를 넘어간 저 소매 판매를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주택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지표는 확실히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택 시장이 꺾였다고 해도 뭐 지금 미국이 뭐 리먼 사태 같은 거 걱정하겠습니까? 이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 발표되면 당연히 꺾였겠죠.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대고 있으니까. 근데 과연 연준이 7월 달에 1%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지? 예. 물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75bp도 충격이에요. 이제 11일 뒤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8월 달에 금통이 있거든요. FOMC 미국의 회의는 없지만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75bp를 금리 인상하던 1%를 인상하던 우리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주식은 먼저 힘들고 지금 그나마 적응해 가는 구간에 있죠. 저 적응해 가는 구간 속에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이 주린이 물량들이 조금 더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또 이성을 잃은 주린이들이 삼성전자 6만 전자 됐다고 얘기하고 뭐 75bp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따위 얘기하고 뭐 3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라는 이런 얘기가 또 주린이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골치 아파집니다. 저는 여전히 하단 2250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계속 지금 반등하면 개인들이 또 들어가서 더 올라갈 거 기대하면 또 물량 던져가지고 2300 깨져. 2300 밑에서 몸이 가벼워지면 또다시 반등하죠. 이 패턴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하고 연준 쟤네들이 1%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자세한 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볼지 못하지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서 과연 연준이 얼만큼 금리 인상을 할 건지를 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는 뻔하기 때문에, 부진해질 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재까지
미쓰리는 7월 달에 연준이 1%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당분간 지속될 거를 우려해서 미리 사재기를 내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소매 판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별로 없을걸요? 그냥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저처럼 이렇게 한 발 앞서고 넓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는 저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편안하고 초복인데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아침에 삼계탕을 끓였는데요. 대형마트를 갔더니 삼계탕용 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냥 닭곰탕처럼 끓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볶음용 닭을 하다가 와가지고 삼계탕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요즘에는 옛날에야 뭐 초복 중복 말복 했지만 그래도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평소에 부실하게 드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 초복이니까 그래 오늘만큼이라도 좋은 거 먹자 하면서 오늘은 좀 맛난 거 좋은 거 드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